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도 작은 기쁨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더 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그 음식들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그 바다가 주는 선물들이 우리의 식탁을 정말 풍성하게 채우고 있죠. 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다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인데요. 싱싱한 바다 내음에 담긴 한국의 음식 문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바다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한 좀 특별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정혜경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대 식품영양과를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분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음식에 관한 책들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한식에 대해서 특허도 많이 좀 출원을 하고 전통 한식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바다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만히 보면 바다와 함께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정서, 지혜,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바다 음식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다 음식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통찰도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바닷소리를 따라 떠나는 이번 여행,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바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바다의 맛과 이야기가 가득 찬 책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죠. 화사의 가을 속에서, 그리고 최낙타의 너였으면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어젯밤의 꿈이 아니라 공기가 참 좋아. 너와 걷는 이 거리와 저 별들과 젖은 풀냄새까지도 너의 말들을 떠올려보다 가을 속에서 난 영원할 거라고 내가 말해줘요. 그저 꿈속에서 난 Love you, 가을 속에서 난 Love you, 그저 꿈속에서 난 구름 위에 밝은 달처럼 우리 다른 모습도 서로 안을 수 있는 사이였으면 해. 다른 길 위에 서 있어도 끝은 같은 곳에서
좋아요 그저 꿈속에서 난 Love you, love you 거울 속에서 난 Love you, love you 그저 꿈속에서 난 구름이 밝은 달처럼 Oh yeah 다른 길 위에 서 있어도 별이 같은 곳에서 구름 위에 밝은 달처럼 우리 다른 모습도 다른 길 위에 서 있어도 바람이 두 볼에 닿으면 서툰 웃음을 숨길 수 없어 부드럽게 살며시 나를 스치면 네 생각에 웃음이 나 이른 아침에 눈 뜨면 봄을 삼킨 듯 난 들뜨고 내 모든 시간에 너를 담았네 나의 시작과 끝에 너였으면 내 모든 순간에 너였으면 매일 눈을 떴을 때 눈부신 미소로 바라봐줬으면 언제까지 가장 가까이 너였으면 난 너와 함께하는 순간을 다 기록하고 아끼고 싶어 곤히 잠든 날 바라보는 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오래도록 내 꿈을 꾸게 해줘 깨어나도 날 곁에 너였으면 내 모든 순간에 너였으면 매일 눈을 떴을 때 눈부신 미소로 바라봐줬으면 언제까지 가장 가까이 너였으면 내 곁엔 언제나 너였으면 매일 잠들기 전에 밤하늘 별들을 새는 상상을 해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혹시 꼭 안았다가 녹아버릴까 사소한 모든 게 다 걱정돼 너였으면 내 모든 순간에 너였으면 매일 눈을 떴을 때 눈부신 미소로 바라봐줬으면 언제까지 가장 가까이 너였으면 예,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화사의 가을 속에서 그리고 최낙타의 너였으면 두 곡을 들었는데요. 이 책이 이제 그 구성이 참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6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그 바다 음식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문헌을 통해서 그 우리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실려 있고 3부에서는 그 우리가 자주 먹는 생선 그리고 해조류 이런 이야기가 들려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5부에서는 왜 해조류가 건강한지
맛의 비밀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바다 음식의 미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그 광범위하게 책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책을 이제 상세하게 읽는다기보다도 사전식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내용도 많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았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명태 관련된 얘기예요. 명태. 우리가 흔히 명태, 흔히 알고 있는 생선 있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귀해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명태는 어머님이 시장에 다녀오시면 꼭 한 손에는 명태를 들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반찬에도 제일 많이 올랐고, 왜냐하면 가장 흔한 생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명태, 동태, 그죠? 얼린 거 동태라고 그러잖아요. 동태 말고 싱싱한 얼리지 않은 거 생태를 사오셔가지고 두부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제 두부하고 생태탕을 끓이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 입에 침이 좀 고이는데 생태를 먹던 추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책을 보면 명태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살아있으면 생물은 생태, 그러니까 사른 게 아니라 얼리지 않은 거죠. 생물은 생태. 이걸 말리면 북어, 반쯤 말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다리. 예, 코다리. 또 그물이 아니라 낚시로 잡는다고 해서 낚시태. 겨울 내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포실포실하게 마르잖아요. 그럼 황태. 황태 중에서도 겨울에 낮은 온도에서 계속 마르면 그걸 또 백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마르면 덕태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야, 이름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 명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먹어온 생선인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명태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도 민타이, 중국에서도 밍타이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그대로 명태라고 된 거죠. 이제 명태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가? 명태. 웬만하면 갈치, 뭐 삼치, 준치, 치자나 아니 무슨 어를 붙이잖아요. 금붕어 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유독 이 생선만 명태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낯설죠. 그 명태 이름은 임하필기라는 이우원이 쓴 조선 후기 이우원이라는 쓴 임하필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명천이라는 지방에 사는 태시성을 가진 어부가 어떤 물고기를 낚아서 도백이라는 사람한테 바쳤는데 도백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이게 어떤 생선이냐 물으니까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 그러면 이 물고기는 명천의 태가라는 어부가 잡은 것이니까 명천의 태가, 그러니까 이 명천의 태라는 의미로 명태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전국에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넘쳤다. 그래서 이걸 북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답니다. 또 다른 유래가 있습니다. 산간지방에서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면 해안에 나와가지고 명태 간을 먹으면 눈이 맑아져가지고 밝을 명자를 써서 명태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스토리텔링이 재밌죠. 그렇습니다. 이 명태는 저가 차를 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북어를 사와가지고 차에다가 걸어놨었어요.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왜?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북어를 실에 명주실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차에다 걸고 집에다가도 걸어서 애군을 맞고 뭐 이런 용도로도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또 책에 보면 구한 말에 조선 후기 구한 말에 명태가 다량으로 잡혔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이 명태가 자주 보입니다. 명태가
어떤 요리 방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황태 같은 경우에 겨울 내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한 게 이제 그 저 황태인데 영하 10도 이하의 고원지대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강원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디 명태 덕장에서 이제 강원도 고냉지 황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동해에서 직접 잡은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수입해 온 걸 덕장에서 다시 한번 말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건조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황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가시를 발라내고 고추장, 간장, 뭐 양념에 발라가지고 구워낸다. 그러면 이렇게 황태 양념구이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상당히 유명한 향토 요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어는 이제 북어국을 끓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에 이제 불려가지고 연하게 좀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찜으로 쪄먹고 찢어가지고 무침도 해먹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게 북어죠. 예, 북어를 그 아까는 제가 차에다가 묶어서 이제 무사고를 기원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가잖아요,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에 묶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묶어놓는 그런 풍습이 여전하다라고 책에도 적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지금은 이젠 보기 어려운 그런 생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명태가 잡혔었는데 그 진짜 씨가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명태 회복 프로젝트를 하겠다 하는 뉴스를 그 본 것 같기도 하고 동해안에 이제 방류를 하면 그것이 이제 커서 나중에 어장을 형성한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은 러시아에서 사다 먹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오는 명태가 될 것 같습니다. 명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죠. 빈센트 블루의 비가 와, 크러쉬의 넌 듣겠습니다. 길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비가 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을 거라면서 비가 와 이렇게 될 것까진 아니었는데 비가 와 그닥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 말라가는 꿈을 위해 짧은 건배를 더 음미해 Oh you know I know who knows who cares 대체 알긴 네가 뭘 알아 멈추진 마라 till the morning 어제까지도 이러지 않았을 거짓말들을 늘어놓네 아 잠깐 기다려봐 내 말을 Ooh, just feel so sad inside 오늘을 접어 둔 채 잠에 드네 yeah, yeah, yeah. Ooh, it seems like lonely this 노래가 드네 내일을 다 잊을 것처럼 비가 와 뻔한 네 밤의 끝을 다 알면서도 비가 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라도 비가 와 아까만 해도 꺼진 불이었는데 비가 와 그닥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Oh my darling 비껴가 잠든 자니 색깔 없는 시간 속에도 있을 거야 분명 뭔가가 멈추진 마라 till the morning 그때까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만 자꾸 늘어가네 But I like it the 어지러움
뜨거워 나 언제 어디에서든 널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 넌 너무 얄미로워 속절없이 내 심장을 빼앗은 채 마냥 기다리게 해 잠을 청할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음악을 들을 수도 나로 되돌아갈 수 없어 어쩌면 이 노래 가사들도 너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걸 널 생각할 때면 널 가슴 심장이 뜨거워 너와 함께 했던 순간들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나 그래 난 바보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When I'm in the dark You brighten my life All night I wanna hold you in my arms Just come to me right now 너가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 날 남자로 만들어 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너로 가득 차버렸어 Always I think about you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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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you right now Yeah 너 없는 밤에 I'm so lost without your laug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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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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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생각할 때면 널 생각할 때마다 바라보면 심장이 뜨거워 네가 다가와 나는 세상 어떤 그 순간보다 널 생각할 때마다 너와 닿을 때마다 You're the only one I need in my life Always I think about you Now always I think about you Always I think about you 다음은요. 전어입니다. 전어. 전어 어떻습니까? 이제 전어가 나오는 철이 돌아왔습니다. 전어. 그런 얘기가 있죠. 봄 도다리, 가을 전어. 그죠? 봄에는 도다리가 최고고 가을엔 전어가 맛있다. 뭐 계절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을엔 전어죠. 가을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뭐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전어만 떠올리면 집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그 맛을 못 잊어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실제로 이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잡힌다고 그러죠. 전어는 이제 살이 통통하고 비린내가 적고 뼈가 이제 무르니까 맛이 고소하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전어는 서해하고 남해에서 주로 잡힌답니다. 그리고 바닷물과 민물이 그 만나는 그런 근 수역에서 주로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산어보 있죠. 자산어보 책에는 정약전이 화살 전자를 써서 전어라고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어 모양이 화살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정약전은 기술하기를 큰 것은 한 척가량이고 와 크네요. 그죠? 몸이 높고 좁다. 빛깔은 청흑색이다. 기름기가 많고 맛이 좋고 짙다. 흑산도에 간혹 전어가 나는데 육지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그 바다하고 민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나는 전어가 최고다라는 거죠. 서유구라는 사람은 난호 어목지라는 책에서 동전전자를 썼대요. 전어를 동전전자를 써서 전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 먹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돈도 생각하지 않고 사 먹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어가 맛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거죠. 지방. 예,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함량이 계절마다 다 다른데 가을 전어가 그 함량이 한 3배 정도 더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가을 전어의 대가리엔 참깨가 서말. 속담이 그래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뭐 아그작 씹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근데 뭐 안 먹는 분도 많은데 전어가 이제 그 크지 않고 작을 때 머리까지 통째로 먹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 지방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돼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제 고소한 하고 은은한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거죠. 이제 성질이 급해서 양식하기가 좀 어렵고 수족관에서도 하루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이 좀 급한 생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어를 여러분 어떻게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전어 구이는 전어 구이가 제일 낫더라고요. 먹기가 이제 회로 먹으면 이제 가시 같은 것이 좀 느낌이 오는데 전어 구이가 제일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어 무침도 맛있죠. 사실은 채소하고 초고추장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 잔 하는 거죠. 많이 이제 요즘에 회로 많이 이제 소비가 되면서 이제 값이 좀 올랐고 이 전어는 이제 사실은 자반전으로 해서 구이도 해 먹고 찌개도 만들어 먹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책에 이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는데 전어 밤젓이라는 게 있네요. 들어보셨습니까? 전어 밤젓. 전어의 우이 있잖아요. 이게 우이가 밤 모양으로 단단하게 생겼는데 그 전어의 우이로 젓갈을 담근대요. 그러면은 상당히 독특한 맛이 난다 그럽니다. 전어 밤젓 먹어보고 싶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전어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 더 할까요? 준치 아시죠? 썩어도 준치. 생선의 귀족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저는 준치를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모르고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선의 귀족인데 이게 서울에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생겼는데 진짜 물고기라는 이름에서 진어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진어. 여름이 지나면 사라졌다가 다음 날 봄에 이제 나타나는 시절에 시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충남에서는 준어라고 부르고 평남에서는 왕눈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준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준치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님이 불렀답니다. 회의를 열은 거죠. 토론을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준치한테 가시를 많이 주게 하면 되지 않느냐.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용왕이 결정했대요. 야, 다 자기 가시 한 개씩 뽑아가지고 준치 몸에 꽂아줘라. 그런데 이제 물고기 하나하나마다 이제 가시를 몸에 박으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준치가 막 도망을 갔겠죠. 막 도망을 가는데 뒤쫓아가지고 하나씩 용왕이 꽂으라고 그랬으니까 막 꽂다 보니까 이게 꽁지 부분에 가시가 많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치를 보면 꽁지 부분에 가시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옛날에 이제 이야기로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준치는 이제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요리해서 먹는 것도 그렇고 준치국, 준치찜, 준치조림, 준치젓, 뭐 찌개로도 끓여 먹고 회로도 먹고 그렇답니다. 그러네요. 전어, 준치, 좀 식욕이 땡깁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Think about you, you're everything. I wanna stay 늘 내 곁에 투명한 널 바라보네. 나의 입술이 너를 또 불러보는 걸 내 맘을 숨겨도 닿을 것 같았어. 두 눈을 본다면 느낄 것 같아서 한 걸음 뒤에서 바보처럼 난 서성이지만 I'll be
내 진심을 너의 이름을 부르면 올 것만 같아서 혼잣말로 불러보는 걸 I'll be on your side 널 바라보면 볼수록 솔직하게 말을 해줘 너도 나와 같다면 말야 내 곁에 와줘 생각하면 할수록 기억하면 할수록 나는 알아 사랑이란 걸 말야 잠시 눈을 감아도 보고 싶어지는 너야 같이 있고 싶어져 너의 맘을 알고 싶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 그대로인데 넌 모르지만 always by your side yeah
내일은 고백할게 태연의 목소리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벌써 1년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입니다. 김 블랙페이퍼. 김은 정말 오래된 음식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먹어오던 가만히 보면은 뭐 저 선사 시대부터 해초는 먹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좀 하고 있네요. 보면 옛날에는 김을 있잖아요. 집에서 그 날김이라고 그래서 종이처럼 그 A4 용지 정도 되는 날김을 사다가 집에서 그 발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두르고 그다음에 소금 치고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김을 바를 때 저도 옆에서 도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 소금 뿌려라 그러면 소금 뿌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싸놨다가 그걸 저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두고 집에서 먹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공장화, 기계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주부들의 손을 떠나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뭐 K푸드 열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 스낵으로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상품이 됐는데 이 사실은 옛날에 그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외국인이 쓴 그 조선 기행문 뭐 이런 식의 글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상당히 어떤 그 외국인이 섬에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검은 종이를 막 먹는 거죠. 그냥 까만색 종이를 먹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열등한 민족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지금은 뭐 효자 상품, 수출 상품 1위, 그러니까 섬유를 채워주는 섬유소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은요 한자로 보면 바다옷이라는 뜻의 해의 바다옷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해의라고 하기도 하고 보라색 채소라는 의미로 자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바다 이끼라는 의미로 해태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 목은 2세의 시에 그런 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강릉의 절도사가 보내준 해의를 받고 감사의 시를 썼다. 이 해의가 바로 김을 뜻한다고 하는군요. 고려 말 이전부터 김을 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종이 모양의 김은 언제부터 먹었나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저 성호 사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김 만기 요람이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초부터 김을 양식한 거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이 좀 나온다고 그래요. 여기 책에 보면 1700년도에 그 경상도 하동 지방에 어떤 할머니가 섬진강 어구에서 뭐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무 토막이 이렇게 물에서 떠내려오는 거를 보고서 보니까 김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김을 뜯어 먹어 보니까 맛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대나무를 물 속에서 세워 가지고 인공적으로 김을 착생을 시킨 거죠. 착생을 시켜서 양식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더군요. 조선 인조 때에는 그 태인도의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해변에 이제 참나무가 표류를 해왔는데 가지에 김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김 양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김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 하면 떠오르는 게 김밥 아닙니까? 김밥. 요즘에 김밥 얼마씩 하죠? 3,500원, 4,000원. 무슨 참치김밥 하면 5,000원 막 넘어가고 하던데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김밥을 한 끼 때울까 하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만 김밥 두 줄만 먹어도 뭐 거의 한 10,000원 돈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럼 국밥 한 그릇 값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김밥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고급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김도 어떤 요리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한때 그 김밥이 일본 음식이냐 한국 음식이냐 갖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부터 김을 만들어 왔다고 그럽니다. 김 속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싸서 먹으면 되는데 김치김밥, 참치김밥, 치즈김밥, 누드김밥 정말 다양하게 변하고 있죠. 뭐 소고기는 소고기김밥 뭐 그렇죠.
근데 참치김밥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그 매콤한 매콤 김밥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편하게 먹는 그 저 서양에는 햄버거가 있다면 우리는 김밥이죠. 김밥과 햄버거. 근데 그 김밥을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듣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르는 그중에 그대를 만나, 아이유의 반편지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꿈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옥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예, 아이유의 반편지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요. 라디오 집현전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고 다음 시간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부는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